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자 실력이 되시나? 제 이름은 이재환입니다. 써드릴게요. 자, 호는 원리고요. 색깔이 많이 변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과정은 여러분들 책이 거의 1000페이지가 다 될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걸 언제 다 보나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그 원리도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물론 개발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해독을 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부터 뭐 한다고 그러냐, 코딩 교육 강화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코딩은 노가다예요. 그냥 노가다니까 코딩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시시한 사람, 그러니까 기본만 아는 사람한테 맡겨도 코딩은 다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그래서 코딩 교육 강화시킨다 그래서 뭘 하나요? 아두이노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그 기본적인 컴퓨터에다가 하드웨어 박스 하나 장착해서 끼워서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짤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그죠? 그 아무것도 없어요. 주로 뭐 하느냐? 게임을 많이 짜요. 그러니까. 뭐 이쪽 벽에 가서 10번 부딪히고 다시 돌아와서 저쪽 벽에 가서 부딪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을 아무리 잘해도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 게임을 만들어 보시라는 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 시나리오가 뭐예요? 알고리즘이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시입니까? 이거 들어보셨죠? ICBM. 뭡니까? 북한에서 맨날 떠들어대는 거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IT 분야의 ICBM 하나 더, A까지. 여러분 이거 5개를 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사물 인터넷. 아시죠? 앞으로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진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기들 연결해서. C는 뭐죠? 클라우딩 시스템. 잘 아시죠? B는 뭐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파고 이세돌이가 졌지만 사실 대단한 거예요. 2만 명하고 싸운 거예요. 2만 명하고. 그 이세돌이하고 싸운 알파고 프로그램 하드웨어가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왜 써요? 똑똑해요? 아직은 안 똑똑해요. 지능이 한 3, 4살 정도 지능이에요. 근데 점점 학습 속도가 빨라지죠. CPU가 2,000개. CPU가 2,000개예요. 그 알파고 프로그램을 돌린 하드웨어가 CPU가 2,000개고 CPU 하나를 또 10개로 쪼갰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병행 처리라고 그래요. CPU가 여러 개인 경우는 병렬 처리고 하나의 CPU를 여러 조각을 내서 중첩을 해서 하게 되면 뭐예요? 병행 처리.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는 파이프라인 처리예요. 우리가 몇 배죠? 2만 배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도 개발하고 중국에서도 개발하는데 일본에서 개발한 거는 하드웨어가 CPU가 2개, 2개짜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보잘것없지. 중국에서 개발한 것도 하나, CPU 하나로 그냥. 근데 알파고는 2,000개의 CPU란 말이에요. 결국은 왜 이겼느냐? 속도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죠? 머리는 사람이 더 좋아. 훨씬 더 좋은데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야. 맨날 초입 끼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학습을 하면 학습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릴레이션을 찾는 거,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이제는 쫄쫄 굶어 죽어야 돼요.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다 얘네들이 하죠. 그 다음에 M은 뭐죠? 모바일, 그죠? 모바일 세상이잖아요. 저도 어제 갤럭시 8로 노트로 바꿨는데 좋더라고요. 역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앱 무지 많잖아요. 그죠? 네, 앱 하나 개발 잘만 하면 대박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딩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돈이 될 것인가? 돈 될 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삼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음악, 미술, 체육인데, 체육은 일종의 이제 먹는 거, 사람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음식, 좋은 식자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악도 들어가고 미술도 들어가고. 그 음악, 미술, 체육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과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과학이 들어있고, 수학이 들어있고, IT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공부하고 있죠. 국어, 영어,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음악, 미술, 체육은 절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을 다 망쳐놨어요. 국어, 영어, 수학은 다 100점인데 음악이 30점이야. 음악 점수가. 엄마는 어디에 신경을 쓸까요? 야, 음악도 잘해야 되지 않냐. 30점이 뭐냐. 대학 가려면. 그래서 음악을 들이다 또 시켜요. 음악학원에 보내고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과목이 또 떨어져 버려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30점짜리는 그냥. 맞습니다. 네가 잘하든지 그냥 포기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잘해라 라고 그냥 너무 강요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개를 잘하면 좋아요. 그럼 뭐가 되죠? 통섭, 융복합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아시죠? 이분이 미국의 MIT 대학의 그 총장 시절에 뭘 했습니까? 기계과 학생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물학을 집어넣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기계과 학생이 왜 생물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고. 반대로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거 잘했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계가. 생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융복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대를 했다가. 그러니까 엉뚱한 학문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찾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는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네, 인공지능이에요. 이 5개를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좀 거창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은 제가 이제 시언어 결국에 시언어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사실 시언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다가 뭘로 하죠? 다 시언어로 해요. 자바로 안 해요. 하드웨어를 제어하려면 제일 좋은 게 어셈블리어예요. 근데 어셈블리 너무 어려워. 기계마다 달라. 근데 이제 고급 언어 레벨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언어가 유일하게 C 언어란 말이에요. 아직도 요새 파이썬도 많이 써요. 파이썬 같은 경우도 C 언어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델파이 같은 경우. 델파이도 파스칼하고 비슷해요. 근데 C 언어나 파스칼이 원래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의 가장 핵심이에요. 포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소를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그 자료가 들어있는 주소가 중요하잖아. 어디에 있는지 이거예요. 포인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사 시험에 시언어가 한 문제가 나오는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맞아야 되겠지만 주로 나오는 게 포인터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2달 코스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에서 막 떠들면 와
그저 알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요즘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야? 시험에 맞춰달라는 얘기야. 시험에. 나 합격해야 된다, 이거.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는데 들어가서 버티지를 못해. 기본적인 실력이 안 됐으니까 뭐 쫓겨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대기업 삼성에 들어갔지만 버티지 못하고 나온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일이 어려워서도 있고 그렇고 힘들기도 하고 월급 많이 주는 대신에 얼마나 일을 부려먹겠어요. 뽑아야 되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시어너를 이용해가지고 자료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료 처리예요. 자료 처리. 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어떤 앱이냐? 예. 여러분들, 요즘 카톡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카톡 인구가 많이 늘었대요, 보니까. 뭐, 한 1억 2천. 그 다음에 일본의 라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왓츠앱이에요. 왓츠앱입니다. 이건 유료예요. 우크라이나 출신 두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누가 샀어요? 구글에서 샀어요.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이건 원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현금 보유가 많아서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개발 못하는 것들 누군가가 개발했다 딱 보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거 내가 살게. 상품 가치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요. 구글이 또 산 게 뭡니까 이거? 알파고도 구글이 샀잖아요. 그죠? 얼마에 산지 아세요? 6천억에 샀어요. 아자왕이 6천억 주고 팔은 거지. 아자왕이 6천억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가 이건 정말 날도동dom입니다. 6천억이면. 이거 왓츠앱이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18조 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하죠? 앱 하나 개발 잘하면 이건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고려해봐라. 뭐를 좋아하는지 그런 앱을 개발해야 돼. 여러분이 개발 안 해도 돼. 시나리오만 좋으면요. 그 개발자들 많아 널려 있어요. 한 500만 원만 주면 그냥 간단한 앱은 다 개발한다고 그래요.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야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게임 시나리오가 됐던 어쨌든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거에 키워드를 주고 그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투잡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기본 생활 하시고 성공의 키워드가 뭐냐? 내가 가야 될 걸 한번 잡아 하나 단어를. 당구. 지난번에 당구 우리나라 사람 잘 쳤죠. 한 번에 512개를 쳤어. 520개. 한 번에 520개를 쳤어요. 5,200점. 대단하죠? 당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칠려면 그렇게 쳐야지. 그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시어너에 미치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시험에 그리고 들어가서 남이 짠 프로그램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바가 좋은데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자바는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좋은 언어예요. 근데 하드웨어를 여러분과 같이 이 하드웨어 쪽에 조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시어너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대기업에서 뽑을 때도 바로 시어너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측정을 한다 그래요. 저도 나가봤지만 정보 올림피아드 전부 다 시어너로밖에 못 풀어요. 포인터가 안 되면 해결해. 아니면 어셈블리 풀든지. 자, 그래서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 24시간 동안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인데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나중에 틈틈이, 여러분들 이제 방송사 시험에 관련된 문제도 풀지만, 전산직 7급 공무원 시험에 자료구조론이라는 과목에 시어너로 문제가 나와요. 꼭 2문제씩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 정말 좋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색을 해서
5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기 전에 5문제나 3문제 정도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스스로 고민해서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기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NCS로 바뀐 게 의사소통 능력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얘기예요. 2개.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들끼리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모든 회사의 문제점. 회사도 돈 벌어서 월급 많이 주려면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원 관리 능력. 자원이 뭔지 알죠? 4개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 돈. 이 4개가 자원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키워드를 하나 잘 잡아서 그 방향으로 몰입을 하세요.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업 성공 언제 해야 되느냐? 50대 이후로 하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다지고. 왜?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표요. 자기는 좋다고, 야, 이거 기가 막힌 거다 하고 했는데 돈 많은 놈이 그걸 다 집어삼키거나, 물론 팔 수도 있죠. 이제 비싸게 팔면 되지만. 자, 그래서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언어를, 이 책을 거의 다 샅샅이는 못하고 두루두루 섭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알고리즘 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알고리즘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알고리즘. 게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게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뭘까요? 불규칙적이잖아요, 게임. 그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규칙하게 만드는 게 뭐죠? 난수죠, 난수. 난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위 놀이 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보안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암호화죠? 어떤 특정한 내용을 왜 암호화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료를 남이 훔쳐가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암호화죠. 그죠? 근데 그거를 보고 싶어서 해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지연작전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부터 시작했던 암호화가 지금은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프라임 넘버, 소수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 지연을 해야 되니까. 지연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남이 짠 프로그램에 대한 거 해독할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자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자료들이, 자, 요즘 USB에다가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자료를 많이 보관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또 난리가 나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 때문에 또 난리죠.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해요. 저도 자꾸 아는 사람이 자꾸 꼬셔가지고 야, 이쪽에 해라 하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해킹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블록체인. 은행에 여러분들 돈을 저금을 하면 내 원장이 해당 은행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싹 바꿔버리면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블록체인은 장부가 내 거래하는 은행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들 전체적으로 몇만 개 흩어져 있어요. 그걸 해킹하려면 다 고쳐야 돼요. 고칠 수가 없죠. 이거 절대로 해킹,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해킹 때문에 한 건데, 해킹, 나쁜 놈이 이제 해킹하려고 한다, 마음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별로 이제 그 가상화폐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화폐를 통합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욕심쟁이들이 많아가지고,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자꾸 터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욕심 때문에 그래. 사기치는 놈들이 많죠.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사기꾼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무식해서. 무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기 안 당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사기 잘 치는 거 뭐죠? 개 사기. 그렇죠? 개돈 떼어먹고 날르는 거.
얼마나 무지하면 개돈을 띠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너무너무 무지한 거야. 자, 자료의 기본 개념이 뭐냐? 자, 자료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인데 프로그램도 자료에 들어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내용이 그냥 좁은 의미의 자료를 써요. 데이터 아시죠? 아직 가공이 안 돼 있는 상태를 데이터라고 그래요. 가공 안 돼, 데이터. 데이터는 가공 안 된 거예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되죠? 인포메이션? 네, 인포메이션. 이것이 정형화가 되면 나르지, 지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시시때때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식은 정적인 거예요. 그냥 널려 있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인터넷 이것만 뒤지면 다 나와. 옛날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 여기 다 있는데 뭐하러 들어? 그죠? 물론 시어너도 뒤지면 나오겠지만 네. 잘 오셨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대로 시어너를 한번 잘 배워가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자료 구조의 종류를 보면 상호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 선형 구조. 자, 선형이라는 건 뭐죠? 1차원적이죠? 1차원적이 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노드 뒤에 오는 노드가 하나인 관계 구조, 1대1 관계예요. 나하고 연결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1대1 관계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선형 구조라고 해요. 자, 선형 구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네. 링크드 리스트. 저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장 장치에다가 자료를 보관하는데 내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10,000글자예요. 이 10,000글자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느냐. 내가 작성한 거는 이게 이만큼이 만자예요. 근데 컴퓨터에 얘가 어떻게 보관되죠? 잘라서 보관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조교육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가 얼마냐? 물리적인 크기가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물리적인 크기의 가장 작은 단위. 섹타라는 거 들어보셨죠? 섹타. 지금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이제 하드디스크는 생산 안 합니다. 중단했어요.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플래시 메모리가. 대단해요.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거 바꾼 게 64GB를 주더라고요. 64기가. 88년에 100메가에 100만 원이었어요.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싸졌죠. 성능도 좋아지고. 처음에 개발된 256메가바이트, 512메가바이트, 그러다가 1.44메가바이트. 자, 1.44메가짜리 알죠? 3.5인치짜리 조그만 플라피 디스크 아시죠? 자, 1.44메가는 글씨로 따지면 몇 글자예요? 140만 자밖에 안 되죠. 메가가 100만이니까 140만 자면은 그것도 대단했어요, 그때는. 지금 얘가 한 페이지에 500글자라고 합시다. 500글자는 안 돼요. 500자. 그리고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 500글자씩 1000페이지면 몇 글자죠? 500글자씩 1000페이지면 500, 5000, 5만, 50만 자잖아요. 50만 자. 그러면 이런 책 몇 권 들어가죠? 약 3권 들어가겠네요. 그죠?
3권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도 그거 많다고 그러겠죠. 근데 노래 한 곡 제대로 못 들어가요.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노래 한 곡이 어느 정도죠, 용량이? 여러분들은 하드웨어를 내기 때문에 노래 한 곡이 용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예요? 오리지널 사운드 가요 5분짜리 노래 한 곡의 용량 얼마나 될까요? 이건 감이 딱딱 와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외우고 다닌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만큼이지? 그래서 나온 게 보자. 자, 볼게요. 자, 노래를 불렀어요. 쿵짜작 쿵짝 쿵짜작 쿵짝 이게 노래예요. 이해돼요? 이게 노래잖아요, 그죠? 아날로그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면 5분이에요. 5분이라는 것은 300초예요. 이거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이제 재생을 해서 스피커로 이제 소리로 나오게끔 다시 재생을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관하죠? 점으로 보관하겠죠? 그죠? 점으로 보관하잖아요. 잘라요. 잘라 막 잘라요. 각각의 점에 대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자르는 걸? 샘플링. 그렇죠. 표본화라고 하잖아요. 표본화. 몇 개를 잘라요? 몇 개를 잘라요? 갑자기 저도 까먹었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자른 거하고, 네. 그럼 이제 자르면 뭐가 생기죠? 점마다 점이 생겨서 요 Y축의 값이 생기죠. Y축의 값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 보면은 파형이 짧으면 키우죠? 확대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확대를 해요. 얼마로 확대를 하냐면,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 얼마 안 되는데, 확대를 해서 여기를 얼마나, 최고 값에 65,535로 합니다. 0부터. 자, 그래서 이 위아래로 65,535라는 값이 최고 값이 되고 제일 최저값은 0으로 따져요.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죠? 아까 1.44인가? 1.44.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음원은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 아시죠? 2개예요, 파형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달리 들리잖아요. 더 좋으면 5.1 채널은 5개는 이제 더 나눠지기 하지만. 자, 그러면, 자, 샘플링 주파수에다, 그러면, 자, 1.44 곱하기, 그죠? 이 65,535라는 값은 이진수로 고치면 몇 비트일까요? 16비트죠. 이것도 감이 딱 와야 돼요. 컴퓨터가 좋아하는 숫자는 이진수잖아요. 그죠? 이진수는 뭐죠?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그 다음에 819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5,535가 36이 16번째 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6비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16비트. 이 값은 16비트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2바이트죠? 이해됩니까? 2바이트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바이트 곱하기 300초. 300초 곱해야 되는데. 샘플링 주파수라는 게 뭐예요? 1초에 쪼개어지는 숫자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예요? 스테레오니까. 맞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자, 600에 1200이 되네요. 네, 1200. 1200.
그죠? 그러면 이거 1000으로 잡고 이것도 1000으로 잡고 그럼 100만이죠? 이해됩니까? 예. 맞나? 이거 아닌데 1.4 제 기억으로는 일단 이게 샘플 주파수가 맞나? 지금 얼핏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2316 1200 1200에다가 40 144kg. 자, 보통 이제 일단 그래서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분 정도의 소요가 되는 음원이 50메가 정도가 됩니다. 네, 50메가. 네. 50메가 정도 돼요. 그래서 개발한 게 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CD를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CD가 사운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개발했어요. CD는 얼마죠? 700메가죠? 그래서 몇 곡이 들어가죠? 14곡 정도. 14곡 정도 들어가요. 근데 14곡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개발이 된 게 뭐냐? 이거를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은 이제 뭐 허프만 코드 뭐 이렇게 이제 압축에 대한 알고리즘이 또 나와요. 압축 별건 아니에요.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코드 값을 앞에 번호로 부여를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환이 굉장히 많다. 이재환이 1번. 이거 자주 안 나오는 거는 저 뒤로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짧은 크기의 값이 앞에 오기 때문에 줄어들죠. 코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를 코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만든 게 바로 뭐냐? 얼마냐? 4메가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죠? 파일 네임죠? MP3 들어보셨죠? 이건 MP4로 돼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압축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동영상, 영화 한 편이 한 1기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 2장에 구웠죠. 지금은 DVD에다 구워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게 이제 아까 플래시 메모리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간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료를 보관할 때 이와 같이 잘라서 그래서 가장 하드디스크의 기본적인 단어가 우리가 이제 섹타라고 합니다. 섹타. SECTOR. 512바이트예요. 그럼 만 글자에 대해서 512바이트를 쪼개야겠죠? 쪼개서 분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만 글자가 한 영역에 들어가면 좋겠죠. 편하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처음에 작성할 때 만 글자를 작성을 했지만 추가할 수 있겠죠. 물론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용이 만 글자에서 12,000글자로 늘어났다면 그러면 예전에 살던 10,000바이트가 들어갈 공간에서 12,000바이트가 있는 공간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근데 12,000바이트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 파일 못 들어가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근데 보면 여기저기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 비어있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지웠다 넣었다 지웠다 썼다 그러면 여기저기 비잖아요. 그 여기저기 빈 공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불연속 할당이라고 그래요. 연속 할당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그게 바로 링크드 리스트예요. 모든 자료는 이렇게 불연속 할당의 개념에 링크드 리스트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불연속 할당이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관되어지는 저장 장치들은 다 저렇게 보관한다. 그래서 중요해요. 다 연결고리를 다 연결해 주면 돼요. 추가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공간이고 위에 거는 불연속 공간의 개념이에요. 링크드 리스트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요 앞에 있는 박스는 자료의 영역이지만 그 뒤에 화살표 그려놨죠? 요게 포인터예요. 저게 주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시언어로 이제 구현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응용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고. 맨 마지막 요지는 널. 주소가 0인 경우는 널 포인터라고 그래. 가리키는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0번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0번지를 준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곳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 포인터래. 널 포인터. 그렇죠?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하지만 이 2개월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포인터는 굉장히 쉬워진다. 저는 사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여기서 전산직 7급 자료구조 강의하면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냥 어려웠던 포인터를, 그러니까 개념 이해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고 해석을 쉽게 해드리니까 포인터는 확실히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포인터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포인터는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이렇게 들으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대1 관계는 선형 구조인데 1대1 관계가 아니면 비선형 구조라 그래요. 내 하나가 여러 사람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비선형 구조입니다. 선형이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트리 구조와 그래프 구조가 있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그래서 트리 구조는 1대 N 구조예요. 1대 N이라는 건 뭐냐? 자식은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자식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게 트리 구조예요. 근데 자식도 많고 아버지도 많으면 뭐다? 그래프 구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킨 거죠. 그 그래프 구조의 특수한 구조가 트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개념인데 포괄적으로 하면 그냥 그래프 구조를 배우시면 돼요. M 대 N 관계예요. 그러니까. 트리 구조는 뭐예요? 1대 N 관계예요. 네.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자료들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PPT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하산할 때가 왔긴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아낌없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이렇게 좀 움직이게, 지금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이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 흉내 내세요. 자, 남이 잘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죠. 진짜 저는 사실 요즘 알고리즘에 대한 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맨날 그냥 이론적으로 배운 거 일거양득, 뭐 가재 잡고 또랑치고 뭐 이제.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거양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는 것만 계속 그냥 굴려먹었죠. 이게 융복합이에요. 일거양득이 뭐예요? 두 가지의 좋은 점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 저희 어머님 아프셔가지고 설거지를 제가 합니다. 근데 저는 설거지를 할 때 아주 뜨거운 물로 해요. 일거양득입니다. 설거지도 하고 내 손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너 족욕 여러분들 왜 하세요? 족욕. 족욕을 왜 하죠? 목욕을 안 하고 족욕을 하면 좋아요. 근데 남이 좋다고 그러니까 맨날 족욕을 하죠. 족욕이 왜 좋아요? 족욕이 뭐예요? 통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다리만 담그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 다리. 혈액순환 잘 되죠? 왜 잘 되는지 몰라, 사람들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거예요. 기압고래 현상입니다. 바람이 어디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이죠. 바닷바람이 낮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요? 낮에 부는 바람. 봐, 과학적 상식이에요. 기상청에서 맨날 뭐 내일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아 그런가 보다. 왜 비가 오는지를 모르고.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요. 해풍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낮에는 태양이 뜨잖아요. 특히 제일 심할 때가 이제 봄, 가을. 기온차가 심할 때. 자, 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땅이 뜨거울까요? 바닷물이 빨리 뜨거워질까요? 땅이 빨리 뜨거워지죠? 그 넓은 바다에 물이 어떻게 그렇게 데울 수가 없지. 그죠? 서서히 뜨거워져요. 육지는 빨리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디가 고기압이야? 육지가 고기압이잖아요.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풍이 불어요. 밤에는 반대죠. 해가 없어지니까 금방 식어요. 땅은 아주 그냥 썰렁하게 식어버리잖아요. 바다는 안 얼어요. 겨울에 제가 그거 봤어요. 시골에 갔더니 군인들을 기압 준다고 그래가지고 트럭 싣고 가다가 야, 이 새끼들 말 안 들어 그러면서 겨울에 강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가 더 뜨뜻할까요? 물속이 더 뜨뜻해요. 그 위에는 영하 15도 막 이러면 물속은 0도예요. 물속이 0도 이하로 뭐 얼지요. 물 안 얼잖아요. 나와! 그리고 안 나오는 거야. 따뜻하고 들어갈 때, 야, 저걸 어떻게 들어가나?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춥거든. 네, 그런 현상이에요. 이해됐죠? 바로 겁니다. 지금 내 몸의 온도가 족욕을 하게 되면 이 다리 밑이 따뜻해지죠. 고기압이 되죠. 그 위에 있었던 혈액이 쫙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등산을 가고 왜 많이 걸어나오는지 아세요? 알통. 이 알통이 뭔지 아세요? 펌프입니다. 기가 막힌 펌프예요. 걸으면 펌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던 피가 올라가요. 알통. 남자들 멋있으라고 알통 만든 거 아닙니다. 알통도 펌프예요. 이거. 그래서 걸을 때 뭐라 해요? 그냥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걸으라고 그러죠? 알통이에요.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의학 박사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만 잘해도 건강하십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기압고래 현상. 여러분들 온도를 잘 조절하면 음식도 맛있고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기가 막혀요. 네. 자, 그래서 이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 아까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뜨거운 물로 제가 설거지를 해요. 수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욕이 아니라 수욕입니다.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찬물로 하잖아. 그러니까 손도 나빠지고 습진 생기고 막 그런데. 그리고 저는 설거지 뜨거운 물로 하기 때문에 그거 행주로 안 닦아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물만 좀 털어내면 수증기가 증발이 돼버립니다. 더 깨끗해요. 적외선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설거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자, 알고리즘은 뭐냐?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련의 명령 또는 단계들이 뭐 간단하죠? 수학으로 말하면 해법이에요. 문제 풀이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알고리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기가 막혀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공기업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시험을 보는 게 의사소통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자, 그다음에 특성을 보면 당연히 명확해야죠.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컴퓨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한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끝내야겠죠. 무한정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건 잘못 짠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유효성. 모든 명령은 사람이나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짜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지시가 아니라 명확한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한다면 이거 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규칙. 여러분들 수학을 왜 공부하시죠?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규칙 찾기죠? 규칙을 찾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숫자의 규칙,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죠?
위치의 규칙, 토폴로지잖아요. 위상수학이죠, 위상. 그죠? 통신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하는 방법은 코딩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코딩은 노가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자연 언어를 이해해서 이야기체로 기술해도 돼요. 시나리오식으로 쓰라 이거야. 해리포터 재밌죠? 아, 어른들은 재미없을 거야.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뭐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근데 해리포터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예요. 별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 신기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당구 신화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재밌어 하면서 똑같습니다. 자, 자연어로 하셔도 되고요. 흐름도 되게 이제 플로우 차트 순서도로 많이 그려요. 그래도 코딩 해놓은 것보다는 순서도가 이해하기가 딱 일목요연하게 들어옵니다.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로 그려도 되는데 되게 플로우 차트로 많이 해요. 저게 일목요연하게 그리기 참 좋아요. 그 다음에 그냥 알고리즘의 논리를 도표로 표현하는 방법. 나시 슈나이더 차트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언어 방법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언어의 특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은 언어 사용을 기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특정 언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어처럼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세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 순차 구조,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할 수 있겠죠.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할 걸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 일의 진행 순서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선택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조건, 선택 구조. 참이냐, 거짓. 항상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참 아니면 거짓.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해야 될 일. 그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 구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반복 구조. 저건 뭡니까? 조건을 따지고 수행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일단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 따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이건 뭐가 있을까요? 밴딩 머신. 자판기에다 돈을 먼저 넣죠. 그 넣고 난 다음에 따지죠. 이게 콜라 값인지 커피 값인지 세팅해 주잖아요. 그죠? 두 가지예요. 반복 처리는 두 가지가 있다. 조건을 따지고 명령어를 수행하는 반복. 얘는 뭐예요? 일단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따져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명령어로 표현을 했죠. 시언어 같은 경우는 이건 while문, for문이나 while문이고요. 얘는 do while문이라고 그래요. do while문이에요. 일단 do, 먼저 해봐라. 먼저 실행을 하고 조건을 따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do while문이에요. 얘는 뭐예요? while문하고 for문이 있어요. for문은 뭐예요? 조건을 먼저 따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실행을 해요. 안 맞으면 탈출하는 겁니다. 반복 덩어리를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일단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구조는 세 가지다. 무슨 구조? 순차 구조, 선택 구조, 순차, 선택, 반복. 순차, 선택, 반복.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구조는 세 가지가 뭐냐?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조건을 따지는 선택 구조, 그다음에 반복 처리하는 구조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뭐가 중요하냐면 재미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그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결과가 나오는데 누구는 5분 걸리고 누구는 1분 걸린다. 버려야 되고. 결과가 맞지만 속도 전쟁이에요. 속도 전쟁. 제가 아는 분이 일본에 가서 프로그램 개발하셨는데 코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제일 많이 썼던 언어가 코볼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업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코볼로 짰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가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저랑 같이 강의했던 분인데 어셈블리의 대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LG에 계셨던 분이야. 그러다가 학원계로 뛰어들어가지고 어셈블리 강의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갔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뭐냐? 코딩 노가다만 시켜요. 코다라 그래. 코다. 그래서 그거를. 코딩만 하는 사람은 코다라 그래. 코다. 키보드 치는 사람 키펀쳐라고 그러고요.
프로라는 닉네임을 안 줘요. 일본에 가서 프로그래머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은 게 인도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 코다로 갑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이거 계속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유일하게 어셈블을 너무 잘해가지고 회사의 업무 프로그램에 어셈블 싹 다 바꿔버린 거야. 3분 걸렸던 게 30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우회를 해준 거죠. 동경에서 3년 만에 집 샀어요. 그래서 대단하죠? 우리 압구정동에 집 산 거랑 똑같은 얘기야. 제일 비싼 집.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요 시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소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짧은 시간.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기억 장소를 얼마만큼 사용했냐. 중요하겠죠? 정확해야 되고요. 복잡하면 안 돼요. 간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알고리즘의 분석 기준이에요. 그리고 보통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소요시간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사 시험도 요 소요시간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거로, 물론 여러분들이 터미널에 앉아서 해보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컴파일러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드려서 깔아가지고 직접 두들겨서 확인해보고. 재밌어요, 사실은. 결과를 확인해본다라는 게 즐겁잖아요, 그죠? 나오네, 답이. 이렇게. 맨날 이론만 배우면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고요. 지가 짜놓고 답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돌려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겁니다.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초지일간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시간은 유일하죠. 일정하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료의 건수에 관계없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이거예요. 로가리즘.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그에 비례하죠? 시간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직선, 선형. 그 다음에 이거는 n 로그 2n.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 제일 나쁜 거죠. 저걸 보면 앞에서는 다 비슷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데이터 건수가 늘어날수록 뭐가 되죠? 제일 나쁜 거죠.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로그의 비례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중국의 인구가 10억입니다. 그 중에 지문인식을 해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10억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10억이지만은 지문은 몇 개일까요? 100억 개, 이게. 연손가락이니까. 그죠? 자, 그냥 10억으로 합시다. 10억 개의 지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문을 찾아내려면 선형 검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럼 재수 좋으면 몇 번 만에 찾아? 한 번. 재수 없으면 몇 번? 10억 번. 그죠? 맨 마지막에 있을 때. 그러니까 평균 몇 억? 5억. 그죠? 평균치를 따지면 5억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찾으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 수사에 처음에 지문 인식을 할 때 한 달 걸렸어요. 범인의 지문이 채취가 돼서 이게 누군지를 찾아, 대한민국의 지문은 다 있으니까 한 달 걸렸대요. 검색 능력이 떨어진 거죠. 요령이 없어서. 그런데 컴퓨터라는 걸 잘 활용을 해서 찾으면 몇 번 만에 찾냐. 10억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문을 찾아내는데 최악의 경우 몇 번일까요? 재수용은 한 번이겠죠, 물론. 한 방에 딱 찾을 수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악을 찾아야 돼요. 최악의 경우가. 몇 번일까요? 10억 개 중에서 나의 지문을 찾아내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10억이에요. 로그 2의 10억이 얼마일까요? 자, 10억은 참고로 10억은 아유 10억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10억이 얼마예요? 그죠? 맞습니까?
10억이 2의 30승이잖아요. 맞죠? 맞죠? 10억이 2의 30승 맞죠?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그렇지 30번이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이진 검색이라고 해요. 반씩 뚝뚝 잘라나가는 거예요. 반씩. 반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베이스가 2라는 거는 반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선형 검색을 하면 5억 번인데 평균이 이진 검색을 하면 몇 번? 30번이에요. 최악이. 그러니까 평균 1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아까 빅데이터 검색이잖아요. 그죠? 그 방대한 수많은 자료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문제 찾아야 다 일일이 다 뒤지려면 짜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보면 제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당연히 검색창이죠? 물어봐라 이거야. 내가 다 가르쳐 주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원하는 정보가 빨리 찾아진다는 거. 이건 검색 엔진이라고 그러죠. 검색 엔진. 뭐 자동차 엔진이 아니에요. 그냥 소프트웨어 엔진이.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그죠?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 프로그램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가 개설이 되면 다 검색창은 다 제공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검색이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질서정렬하게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렬을 공부해야 돼요. 영어로 소트라고 그러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서치.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아시죠? 자료를 많이 잘 비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자료들을 정형화시켜서 저장해 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뭘까요? 추가, 정정, 삭제, 검색입니다. 검색이에요. 핵심이 검색이에요. 이해됩니까? 수많은 자료를 테이블 형태로 보관을 해놓고 서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릴레이션, 관계 DB라고 그러잖아요. 관계형 DB라고 그래서 그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모 대학의 교수님이 연봉이 1억이면서 어느 과 교수님 다 나와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DB화가 잘 돼 있으면 그 DB화보다 더 큰 게 이제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이에요. 모든 자료를 기본 포맷에 맞춰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 모아져요. 뭐 동영상 정보까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방면 많이 활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비고 복잡도, 시간 복잡도라고 그래. 시간 복잡도 그래프예요. 자,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아시죠? 물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5라는 걸 쓰고 숫자니까 상수잖아요. 항상 일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에 비례한다, 요거에 비례한다, 요거에 비례한다, 저거에 비례한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첫날이니까 개괄적인 거 한번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주어진 차수 중에 가장 높은 차수로 속도를 수행도 표시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교, 저도 수학 진짜 좋아했는데, 이 맹점이 컴퓨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규칙을 좀 알려주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냥 3차 함수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 그래프는 몇 번 꺾이죠? 몇 번 꺾여요? 2번 꺾이죠. 그죠?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번 꺾여요. 우리네 인생도 가다가 뭐 한번 굴곡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뭐예요? 계속 증가만 합니다. 모든 함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항상 쭉 가다가 어디서 한번 꺾기 이렇게 된다 이거. 아유, 한번 꺾기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뭐예요? 계속 증가해요. 이해되시죠? 그 직전까지는 뭐예요? 꺾이잖아요. 4차가 되면 더 꺾이고 한번, 그죠?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한없이 이건 뭐죠? 삼각함수죠? 사인, 코사인,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함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 x의 정의가 뭐죠? 사인 x의 정의가 얼마예요? x-3획토리알분의 x3승 플러스 5획토리알분의 x5승 마이너스 7획토리알분의 x7승 이렇게 나가죠. 무한이 나가죠?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반복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한없이 이해됐죠?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이런 함수적인 규칙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다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도, 순서도는 안 그려 있네요. 순서도는 안 그려 있는데, 간혹 가다가 몇 개 정도는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순서도로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코딩되어 있는 걸 보는 것보다 순서도로 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보는 것도 재밌어요. 기호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기호예요. 10개가. 자, 1번이 뭐냐? 저렇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다. 드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있구나.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준비가 필요해요. 육각형 안에다가 준비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사각형, 처리 기호입니다. 저 안에서 뭐 연산을 하든지, 뭐 하여튼 제일 많이 연산이겠죠. 처리되어지는 내용이 사각형 안에다 쓰시면, 이거 처리하는 거구나. CPU에게 계산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가 다 처리 기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 그잖아요. 연산자라고 그래요. 연산의 기호예요. 저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건 판단에 대한 것이고요. 비교 판단. 그 다음에 5번이 입출력 기호입니다. 자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료가 나가기도 하죠. 외부로. 컴퓨터로 들어가기도 하고 컴퓨터 나가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그리다 보면 연결선을 길게 그려야 돼. 선을 그리지 말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로 동일 연결자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렇게 선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각형으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반복문 기호예요. 저 비교 판단 기호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든 게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사각형 위에다가 반복 조건을 써요.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이 안에 있는 9번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처리하고 반복 따지면 이걸 거꾸로 그리면 돼요. 반복 조건을 밑에다 그리면 돼요. 거꾸로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별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는요. 표인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표예요. 전부 다 찢었어요. 필요한 것만 모아놓은 표예요. 그럼 나중에 일하다 보면 이 표와 이 표의 관계를 같이 연결해야 되는 경우 있죠?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도 하나의 큰 덩어리로 프로그램 짜지 않습니다. 기능별로 작은 덩어리로 짜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함수라고 그래요. 함수. 기능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함수를 펑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함수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함수는 뭐예요? 기능 덩어리다. 기능 덩어리. 어떤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작은 덩어리예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기능 덩어리를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요즘은 뭐라 그래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하나요? 기능 덩어리를 메소드 그러죠. 메소드라고 얘기해요. 요즘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 근데 C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C++이나 비주얼 C 부분은 객체 지향 언어 맞아요. 아쉽게도 이제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포인터가 안 돼요.
못 건드리게 나와 있어요. 개념적인 건 쓰는데 포인터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어로는 직접 건드려요. 아주 좋아요. 메소드. 자, 그래서 처리 내용은 이렇게 이제 쓰고, 요 기호 안에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라냐. 함수라고. 자, 그러면 이 책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제목만 봐도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떠야 돼요, 머릿속에.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자, 연도의 윤년, 평년 판단하는 알고리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알고리즘. 1부터 100까지. 이거는 무척 쉽죠. 그냥 더하면 되니까. 1, 2, 3, 4, 5, 6, 7. 일씩 증가하는 값들이잖아요. 그거를 어느 방에다가 계속 누적을 시키면 되죠? 그게 1부터 100까지 합이지. 짝수. 짝수의 알고리즘 뭐죠?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짝수의 정의.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죠. 그게 짝수의 알고리즘이잖아요. 홀수의 알고리즘.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거나 또는 뭐 1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운 것부터. 알고리즘이란 그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짝수 그러면 2의 배수. 수학적으로 2의 배수,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쟁이들은 이렇게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코딩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순서대로 그리는 것도 괜찮지만 볼링 점수 계산 아시죠? 자, 볼링 최고 점수 몇 점? 안 가봐서 모르죠. 네. 그저 계산기가 해주니까 하잖아, 그죠?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이게 최대 몇 점이에요? 몇 점 만점이죠? 그게 알고리즘이란 말이야. 300점 만점이에요. 자, 일단 볼링의 기본 알고리즘은 뭐냐면 1회에 10프레임을 던지잖아요. 10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 번 던질 때 최대 2번까지 던지죠. 한 번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요? 스트라이크. 2번 던지는 경우는 스트라이크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한 번 더 던져서 나머지를 더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토탈 3가지예요. 스트라이크, 스페어 처리가 된 경우, 스페어 처리 안 된 경우. 그럼 스페어 처리가 안 된 경우는 뭐예요? 그냥 그 점수가 점수예요. 합쳐서 9점이야. 그럼 9점이에요. 근데 합쳐서 2번 만에 10점이 됐어요. 그럼 보너스 하나 받아. 보너스가 하나. 스트라이크인 경우는 보너스가 2. 그 보너스가 이어지는 다음 점수가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10점 맞았죠? 스트라이크죠. 다음에도 10점. 또 다음에도 10점.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라이크에 대한 점수가 30점이 되는 거예요. 2번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니까 20점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잖아. 그게 10프레임이니까 300점 만점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를 제가 볼링장에 가서 알아낸 게 아니라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짜는 걸 보고 볼링 점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거꾸로 역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거 괜찮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프로그램 코딩된 걸 해독을 하면 거기 알고리즘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안 하지, 잘. 귀찮아서. 알아서 해주는데 뭐하러 하냐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안에다 숫자를 어떤 규칙을 갖고 넣는 거. 선택, 정렬 중요해요. 정렬. 그 다음에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 저걸 왜 구하냐. 범위라는 게 뭡니까, 범위. 이 범위 참 중요해요. 이 범위를 알아야 여러분이 난수를 만들어요. 원하는 난수를 만들려면 범위를 알아야 돼요. 네가 만들고 싶은 난수가 뭔데? 내가 만드는 게 30일에서 80까지야. 내가 원하는 난수의 숫자가 30일에서 80까지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거 범위가 어떻게 되죠? 50이죠? 숫자의 개수가 50개잖아요. 자, 범위의 정의가 뭐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다음에 2를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레인지, 범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미분적분 시간보다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통계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사회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확률 통계, 이거 너무 좋아요. 특히 확률 통계, 그죠? 그 비적분 왜 배워요? 사회 나가서 써먹지도 못하면서,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범위에 맞춰서 나올 거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올 거고, 그죠? 우리가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난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주사위가 있죠. 윷놀이가 있죠. 많잖아요. 개발해보세요. 맨날 있는 거 갖고 써먹지 말고요. 또 다른 난수의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요. 또 있는 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처음에 윷놀이에 없었던 걸 만든 게 백도 하나 만들었죠. 백도. 백도 아시죠? 거꾸로 가는 거. 도가 나올 때 뒤에 표시된 도가 나오면 뭐예요? 전진하는 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도잖아요. 그죠? 근데 표시 하나 더 해가지고 백개도 만들면 재밌겠죠. 거꾸로 가는 개. 이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뭐 맨날 가위바위보만 하잖아요. 저는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 싫어요. 가위바위보 권총.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위가 뭐 보재기를 이기고 뭐 주먹이 뭐 가위를 이기고 이렇게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걸로 우리가 이제 승률을 걸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위, 이게 가위야. 가위, 바위, 보, 권총. 이 권총이에요. 이거는 가위야. 그럼 10명이서 누군가를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가위바위보 권총 4개 중에서 하나 내는 거야. 그럼 개수가 적은 게 이기는 거예요. 많이 내는 놈부터 걸러내라. 그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몇 명 안 나오면 이제 가위바위보로 해도 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빨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게임도 다양하게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병렬 처리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는데 이거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프라임 넘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체크. 마지막에 있는 번호가 체크 번호예요. 바코드도 마지막 숫자가 체크 코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0간지. 자기가 태어난 사주에 대해서 나는 무슨 년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올해가 무슨 년이죠? 정유년이잖아요. 그죠? 네, 정유년이에요. 정유년이 뭐냐? 유는 닭유자예요. 정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닭의 해예요. 몇 살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나이를 얘기하면 해마다 틀리죠. 올해는 뭐 24살입니다. 그럼 내년은 25살입니다. 헷갈려. 저 사람 나이가 24살인지 5살인지. 근데 정유년입니다. 저는 빨간 닭입니다. 그러면은 아니죠 그래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절대 기준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저는 빨간 원숭이입니다. 병신년이에요. 네, 작년에 환갑이었는데 네, 병신년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사주를 60갑자. 그래서 띠마다 5방색 5가지 색을 갖고 있어요. 12동물에 5가지 색깔이니까 60가지가 존재하죠.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또는 인의의 동서남북 가운데 다 이게 5방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5장 6부 할 때도 5장 5가지 장기. 자, 요일 판정.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냐. 그러니까 1년 1월 1일이 기준이어서 1년 1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7의 배수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해당 올해가 오늘이 2017년 11월 며칠인데 무슨 요일이냐? 계산하면 되죠? 그런 7의 배수 주기로 돌아오잖아요, 요일이. 그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재 신동이라고 하는 애들 날짜만 딱 보면 무슨 요일 딱 나오죠? 걔는 규칙을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야, 신기하다. 천재다. 개뿔 천재는 아니야. 규칙을 걔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어야 규칙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조금, 이렇게 더, 이게 빨리 그걸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같이 젊으면 조금만 알면 금방 판정할 수 있어요. 규칙이 있으니까. 어떤 규칙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규칙 찾기예요. 그다음에 소인수분해. 네. 아까 석차 매기는 거, 서열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부터 1등. 순차 검색, 이진 검색, 또 진법 변환. 옛날에 저 화폐 매술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은 월급을 통장으로 그냥 쏴주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네, 월급날 그냥 가슴 안팎에다가 월급 봉투 탁 가슴에다 품고 집에 갔습니다. 저 때만 해도.
처음에 교직 생활했는데 보너스 받는 날은 더 두툼하죠. 그 격리과 직원이 바빠요. 25일 날은. 학교는 이제 17일이었는데 격리과 직원은 왜 바쁘냐? 자,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명이다. 그럼 개인별 그 받아갈 그 월급 있잖아요. 그죠? 그 금액을 봉투에다 넣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지폐를 바꿔와야 되겠죠. 10,0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5,000원짜리 그렇잖아요. 그죠? 짜증나죠. 그 쉽지가 않아요. 개인별로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지금 컴퓨터로 하면 개인별 월급액을 딱 집어넣으면 10,000원권 몇 개, 5,000원권 몇 개 다 나와요. 편하잖아요. 제가 초기에 교직 생활할 때도 우리 여선생님들한테 특히 성적 처리를 제가 다 해줬어요. 베이직으로. 제일 그 선생님들이 짜증나는 데가 언제냐면 시험 끝나고 학생들 채점할 때. 채점해야죠. 채점해서 점표가 넘어오면 가로, 세로로 다 총점, 평균 다 맞추고 석자까지 다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안 맞으면 골치 아파요. 생활기록부에 쓰려면 교장 선생님 다 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누굴 시키느냐? 이제 애들 시키죠, 이제. 좀 주산 잘 놓는 애, 이런 애들. 이거는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좀 인기를 좀 많이 얻었는데, 어쨌든 옛날에 화폐 매수는 회사에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안 써요. 알고리즘 필요 없죠, 이제. 컴퓨터로 그냥 쏴주니까. 그 다음에 달팽이 문제, 마방진. 이거 마방진은 숫자의 마술인데요. 예. 이 정방행렬에, 여러분들 수도코 아시죠? 수도코도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어려운 건 좀 어렵겠지만. 왜냐면 왜 어려우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답이 하나씩 딱딱 떨어지면 쉬운데 경우의 수가 요것도 요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경우 있죠.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금방 탁탁탁탁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경우의 수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빠르겠죠. 재미없어지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는데 14시간 걸리니까 비행기가 지루하잖아요. 수도쿠 문제 5문제 어려운 것만 가지고 가면 다 풀고 나면 LA에 딱 떨어진다. 또 예전에는 제가 그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배로 갔어요. 지루하잖아, 그죠? 배에서 지루하지 않게 가는 방법. 뭐 낮잠만 뒤질라게 잘 수는 없잖아. 바둑 3판만 두면 제주도에 도착해요. 바둑 좋아하는 애들은. 바둑 잘 두는 애는 보통 2-3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한 판 두는데. 4개 하면 또 그냥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잖아요. 그럼 벌써 어느 3판 두면 벌써 제주도 딱 도착합니다.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게임이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고개 숙인 남자 여자죠. 이제 이거 가지고 다 게임하니까.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책에도 있는데 한번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풀어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언어는 뭐만 알면 되느냐면 이거예요. 2개예요. 시언어가 일단 쉽다라는 거, 알고리즘이 어렵지 시언어가 어려운 게 아니다. 뭐예요? 시언어는 뭐죠? 연산자하고요. 예하거. 이것만요. 연산자와 예하거의 기능만 일단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자라는 게 뭡니까?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가 다 연산자예요. 연산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호예요. 그죠? 그냥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예하거로 만들었어요. 이거 한 30개 정도. 이건 43개인가?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특수 문자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아까 포인터에 대한 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하는 분들은. 왜 헷갈리냐면 시언어에서 이 기호가 이 별 표시가 2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의 기호가 2가지의 기능을 가진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것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시험 문제. 뭐라 그래요? 영어 단어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죠. 한자도 하나의 의미 여러 개의 뜻을 더 많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하나의 단어지만 뜻이 서로 달라. 우리가 예를 들어 바람. 바람 그럼 뭐예요? 바람 풍자. 그렇지만 소망도 있죠. 나의 바람은 소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원인도 돼요. 치맛바람으로 뭐 때문에라는 뜻도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만 놓고 보면 어떤 뜻인지 모르죠.
얘와 같이 쓰는 주변의 단어들을 봐서 그 뜻을 헤아려내야 돼.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 그죠? 한 단어가 한 뜻이 아니라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요. 뭐라고 그래요? 다형성이라고 해요. 다형성. 많을 다자예요. 형태가 많다. 영어로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폴리몰피즘. 다형성이라고 해요. 바로 시언어의 유일하게 요 기호가 다형성 기호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기호는 뭐죠? 곱셈이죠, 곱셈. 자, 곱셈의 의미도 있지만 포인타의 의미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쉬워요, 근데.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되게 쉬운 기호예요. 이해돼요?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요것도 앰퍼샌드도 하나 있어요. 원래 앰퍼샌드니까 and죠, and. 원기능은 and예요. 얘는 원기능이 곱셈이에요. 그런데 시언어의 특징에서 뭐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포인터로 활용하고 얘는 번지 연산자이게 돼. 번지 연산자. 번지, 어드레스.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시언어에서는. 다른 건 없어요. 자, 시언어의 핵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언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